통합사회. 오늘의 단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보,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문제 탐구하기 등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학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뭘 봤냐?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봤습니다. 미세먼지라는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그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시간적인 관점,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느 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공간적 관점에서의 문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들, 네트워크를 이루는 어떤 공동체 사이에서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위적인 명세를 제시했었던 그 미세먼지 영상을 보셨을 건데, 그 영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의 수업입니다.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문제 탐구하기.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실 부분은 이제 통합적인 관점이다.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통합적 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먼저 시간적 관점과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 그리고 윤리적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이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통합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자,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원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사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지는 화두는 뭐냐? 바로 이거죠. 사회 문제를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탐구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현대 사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고 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머리 길이가 아니죠. 그렇죠. 코 수염도 자라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유기체는 이 지구상에서, 이 인간에게서는 살펴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회라는 것도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변화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 변화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변하는 현대사의 첫 번째는 일단은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어요.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 단계를 보시면 농업에서 산업혁명, 정보혁명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그렇죠? 네, 정보혁명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혹은 PC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혁명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여기가 1차라고 한다면 여기 2차, 여기 3차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터졌습니다. 어떤 게 등장을 했죠? 그렇죠. 알파고가 인류 최고의 바둑 기사였었던 이세돌 기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AI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눈을 감았다 뜨면 또 새로운 발명품들이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회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학문 분야의 세분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예전에 이제 농촌 사회에서 생각해 보시면, 농촌 사회에서는 상호작용과 이해관계, 뭐 단순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관계였었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농장에 나가서 내 할 일 하고 이제 이웃들과 얘기하고 이제 끝나는 사회였는데, 이제 어떤 사회가 오냐면 산업 사회, 정보 사회로 가면서 농촌 산업 정보 사회로 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인간관계 역시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거쳐야 되는 제도와 절차,
사회 구조, 상호적인 관계가 굉장히 다원화되면서 이제는 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좀 궁금해하신, 자주 쓰는 말인데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뭐냐면 이해관계,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익과 손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학의 세분화와 관학문적 연구를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을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쓰자면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많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회과학을 이제 사회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통합사회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왼쪽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사회학은 이런 말을 씁니다. n 플러스 1개의 학문이라고. 쉽게 얘기하자면 어디에든 이제 사회학이라는 말 앞에 어떤 명사를 붙이든지 거의 다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범죄사회학, 농촌사회학, 노인사회학, 도시사회학. 사회학의 분야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그림과 같이 보다 전문화된 영역으로 점차 분야가 세분화돼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과 같이 간학문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합화, 통합화, 학제적인 연구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성 문제 어떻죠? 여성 문제를 단순히 우리는 하나의 초점만 맞춰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학적인 관점, 정치학적인 관점, 사회학적인 관점,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우리는 또 다르게 바라보죠.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렇죠? 시간, 공간, 사회,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역시 여성 문제를 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탐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한 정약용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자 실학자였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자, 누구죠? 그렇죠. 정약용이라고 얘기하면 다산 정약용. 지방의 속담과 방언을 정리하여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을 건립할 당시 거중기를 발명했다. 자, 일단은 책을 썼다. 지금 우리말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문과적인 소양과 그 다음에 거중기를 만드는 이과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천재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통합적인 관점의 연구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이냐?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거예요. 자, 이 융합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바로 융합이라는 거죠. 자, 융합의 어떤 사례를 처음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e스포츠의 죽은 길을 이끌었던 스타크래프트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스타크래프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나리오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일단은 게임을 만들려면 뭐 공학도가 필요하겠죠. 이과적인 성향 플러스 여기에 시나리오가 상당히 재밌어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나리오가 거의 뭐 우주 삼국지를 우주에다가 표현해 놓은 그런 느낌인데 고고학자들이 이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고고학자 어떤 성향이죠? 문과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대박을 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융합형 인재를 보자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 융합의 선두주자죠. MP3. 그다음에 휴대폰의 모든 기능. 그다음에 인터넷까지 융합을 시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스티브 잡스가 전공으로 했었던 예전에 전공으로 했었던 어떤 전공 교과가 어떤 거였냐면 공학도 같죠, 여러분들. 예, 어떤 과를 전공을 했냐면 이겁니다. 글씨체를 연구하는 학부.
글씨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지닐까요? 그렇죠. 글씨에 담겨져 있는 어떤 디자인과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 이제 폴더폰 시대 때는 버튼을 누르면서 썼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에 의해 나왔던 모든 핸드폰을 보면 어때요? 네, 버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혁신, 그 혁신이 현재 스마트폰의 혁신과 더불어 모든 세계에 어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흐름에 이제 뒤처졌었던 뭐 노키아라든지 여러 어떤 폴더폰을 고집했었던 산업들은 다 네, 이런 혁신에 의해서 와르르 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대 사회와 사회 현상은 여러 분야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숲에 나뭇가지들이 서로 얽히고 얽힌, 네, 덩굴들이 얽히고 얽힌 그런 모양을 네, 사회 현상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관점만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하자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입니다. 코로나. 뭐 여기서 이제 큰 문제는 뭐냐? 코로나는 원래 사회 문제는 아니었고요.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고 어떤 자연 현상이죠. 예, 자연 현상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왜 사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일단은 자연 현상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왜 이런 문제가 크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냐면 일단은 확진자들이 정체를 숨기기 시작하죠. 네, 확진자들이 정체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네, 신땡땡 교인들이 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회 문제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이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특정한 관점,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두고 가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위기 극복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보자면 경제적인 문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 전반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수출 감소, 그 다음에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을 동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관점 하나만으로는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하면 문제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 바라보기. 이제는 주제를 볼 건데 어떤 주제를 다뤄볼 거냐? 어떤 주제를 다뤄볼 거냐? 화장장 건설 문제입니다. 화장장.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매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화장률을 보시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쭉 보시면 예, 화장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퍼센테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2014년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10명 중에 거진 8명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장례 문화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한번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처럼 불교 문화가 유행했던 시기 화장 풍습이 널리 행해졌었어요. 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유교 얘기했었죠. 그런데 유교, 그러니까 유교 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시대는 조선시대였습니다. 근데 고려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불교 문화죠. 근데 조선시대로 오면서 유교 문화가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 들어봤을 건데, 여러분들. 숭유억불. 자, 다시 쓸게요. 숭상한다. 유교를 숭상하고 억압한다. 불교를 억압했던 시대가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의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 절은 산에만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때 조선시대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많은 스님들이 어떤 산 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물당을 짓고 음지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해왔다라는 게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재밌나?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매장 풍습이 일반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교에 의하면 3년상을 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매장을 하지 않으면 3년상 지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현대사회에 와서는 유교 문화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화장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현상이다. 시간적인 문화적인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급속한 산업화, 유교 문화의 쇠퇴, 우리나라 장례 문화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산업화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대가족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 자, 세대 구성이 3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대가족이 됩니다. 이 핵가족은 어떤 거냐면 부부 가구 및 부부 가구와 자녀 세대로 구성된 가구예요. 근데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 한번 가보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도 핵가족이고요. 이렇게 포함해도 핵가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핵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핵가족 제도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라는 건데, 일단은 대가족 제도. 우리나라 예전의 모습 보면 굉장히 인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대부분 뭐 거의 한 4-5명씩 됐다라는 거죠. 뭘 반증하고 있냐? 이 대가족 제도는 바로 어떤 걸 의미하냐? 농경사회를 의미합니다. 농경사회. 자, 논밭을 가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식을 많이 놓고 그만큼의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 제도로 변화되는 거죠. 왜 핵가족 제도로 변화되었냐?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인구의 이동이에요. 예전처럼 논밭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도시를 떠나서 도시를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동에 유리한 가족들이 이 산업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의 변화, 이런 시간적인 문화의 변화는 유교 문화의 쇠퇴, 가부장제와 남원 선호 사상의 악화,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이제는 사생활로 여기는 풍토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장 공간의 부족, 매장 묘지 관리의 어려움. 아까 얘기했지만 멀찍이 이동을 하게 되면 매장 묘지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통해서 다양한 장례 문화가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점, 공간적 관점입니다. 화장장 건설에 적합한 최적의 입지 조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지 조건이라는 거죠. 어디에 입지를 해야 되냐? 자,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등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장 큰 문제죠.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 밀집 지역은 일단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간 풍속, 풍향,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풍향이 불어가는 그 방향 쪽에 뭐 집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화장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주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화장장이 들어오면 지역의 공간 이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답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답을 하나, 둘, 셋 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화장장을 방문하는 차량 많아지겠죠? 인원도 많아질 겁니다. 이런 차량과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화장장 부근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자동차 공업사들, 그 다음에 자동차 서비스 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반면에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시설 등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맹자 어머니도 네, 이사를 가셨어요. 맹모 삼천지교를 보면. 네, 시장 통해서 아이를 맹자를 기르기보다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무덤 부근으로 가는데 무덤 부근으로 가면 항상 사람들이 울고 예, 그랬기 때문에 또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네, 맹모 삼천지교가 생각나는데 역시나 화장장 부근에 있는 사람들 역시 예,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슬픈 기운이 이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조금 미루게 되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적 관점인데요. 첫 번째 질문. 화장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과 제도.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뭡니까? 어떤 법이냐, 어떤 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장장 건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공개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설득, 그 다음에 동의 과정이 전제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 맞게끔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고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지자체에서의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제도, 더불어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장 건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가? 자,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리인데요. 어떤 사회적 합의,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까요? 자,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여기 화장장 건설해야 돼. 내 말 들어. 불도저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화와 토론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화장장 건설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리적 관점인데요.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시민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까요? 자, 중요한 키워드.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그 다음에 대화와 타협 통해서 합의된 결과를 받아들이고 따른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만약 화장장 건설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환경이 훼손될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화장장 건설로 산림이 훼손되고 화장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연 없는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인간 없는 자연은 그 자체로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16쪽에 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활동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이것도 넘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지역 축제의 문제를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시간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내용이 이제 분량상에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어요. 근데 좀 더 이 문제를 아까 전에 봤었던 긴 어떤 설명의 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잠시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이 예시 답안을 먼저 써본 다음에 선생님과 이 답안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멈췄나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지역 축제의 문제점 첫 번째. 서양 축제를 무분별하게 따라해서 전통 문화를 잇고 소비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영향이겠죠.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이 축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간적 관점 가보겠습니다.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잘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축제를 따라해서 축제가 굉장히 획일화된다는 거죠.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사회적 관점. 축제가 실패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축제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투입할 경우, 그렇죠, 지역 주민의 복지가 저해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윤리적 관점 가볼게요. 축제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소음과 쓰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통합적 관점에서 모둠별로 토의를 해보자.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오프라인 계약 이후에 모둠이 정해지면 한번 토론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지역 축제 보고서 작성 이 부분도 이제 일단은 넘어갈 건데 뭐 한번 선생님은 나름대로 선생님 고향인 축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축제를 정리를 해봤냐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정리를 해봤어요. 네, 국제적으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부산을 방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명 인사들을 보기 위한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축제의 장점. 상업 영화에서 탈피한 독립 영화 등의 상영을 통해서 영화 산업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어떤 자본주의에만 영향을 받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다양성, 자본에서 좀 탈피한 그런 독립 영화 등을 통해서 영화 산업이 좀 더 다채로워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 축제의 문제점입니다. 영화제 진행 요원 및 직원 선발의 어떤 투명성 문제, 불투명하게 뽑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입김에 의한 상영권 문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정권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영화들은 상영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이 예전의 문제점이었죠. 축제 개선 방안, 직원 선발의 투명성을 제고하자.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높인다라는 뜻.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뜻이고요. 국제영화제 성격에 맞는 영화의 다양성을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확인학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사회의 사회현상에는 여러 분야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 어때요? 네,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자, 두 번째, 특정한 관점으로만 사회 문제를 분석할 경우 문제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동그라미입니다. 세 번째, 사회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할까요? 필요합니다. 정답 동그라미겠죠? 자, 두 번째, 현대사회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기억, 기술의 급속한 발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죠?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니은, 학문의 세분화 경향이 있죠. 세분화 경향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전문화가 있었죠. 전문화. 자, 디귿,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어떻게 되었다? 복잡해진 거 맞죠? 그렇죠. 니을,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단순화됩니까? 아니죠. 네, 복잡화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에서 아주 재미있게 농담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선생님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수업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복습하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구조화시켜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